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월 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도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독식하면 배탈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7월 중 새 지도부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당대회 선관위도 오후에 첫 회의를 갖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대책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집행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발표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부 정치안수에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법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전히 극한 대치 중인 원구성 협상을 비롯해 여야의 특검 신경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만나서 원구성을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원구성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먼저 여야 원구성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함께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가 각각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갖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원구성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이제 힘자랑하면서 애쓰는 정치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 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이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번 주 7일까지 원구성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김동길 기자,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7월에 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시작 전에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그러니까 7월 26일에 시작하니까 전당대회 시기는 7월 초나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병수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식 출범합니다. 오후에는 선관위 첫 회의가 예정돼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 선관위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당원 100% 전당대회 룰 개정, 지도체제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잠시 후 2시에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이 총회에서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동길 기자,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네, 민주당은 우선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포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대남 도발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저열한 도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가장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은 우리 측의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측면도 있다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안보 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불붙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일부가 종부세 개편을 제안한 뒤 정부 여당이 적극 화답하자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비판한 민주당의 행동은 표리부동하다며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총생산 546조 원 규모의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민주당이 반도체와 아리백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반도체 특별법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 등 경제 3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삼국조 3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 정권에 대한 기대는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며 라인 사태와 한동훈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함한 삼국조 3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혁신당은 사무공간 배정에 항의하며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22대 국회 원구성 마감 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22대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수요일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의장 선거까지는 뭐 진행이 되겠죠. 예. 원식 의장하고 국회 부의장, 민주당은 이제 이하경 부의장을 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되고 국민의힘이 아직 이제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법 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거를 또 임시회의 이후 3일 내에 또 하도록 돼 있어서 국회법상으로는 어쨌든 금요일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상임위원장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또 과방위원장에서 이제 몇몇 그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이 지금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법에 따르면 뭐 수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거고 그간의 관례를 보면 또 상임위원장 배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좀 뭐 또 이렇게 미뤄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좀 뭐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그거 뭐 국회법의 일정 뭐 지켜진 적이 있나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21대 처음에 18개를 다 가져갔다가 저쪽에 예. 그래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했다. 결국 1년 후인가 뭐 다시 11대 7로 예. 법사위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21대 국회에서 그 법사위가 뭐 다수결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예.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이번에는 법사위를 절대 못 주겠다. 예. 이제 뭐 그건 어느 정도 그 심정은 이해는 가는데. 예. 근데 전 법사위 문제는 전부터 여야 의원들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게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냐. 의원들 사이에 그 상임위에서 같은 동료 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도 법사위 가서 맥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걸 굉장히 불만이죠. 니들이 뭔데? 예. 법사위 니들이 뭔데 우리 상임위에서 여야 그 합의해서 합의 처리한 법안까지도 거기 가서 발목을 잡냐. 예. 그러니까 저걸 좀 개선해야 된다. 다들 거기 동의하면서도 막상 지금까지 안 돼 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아마 김진표 의장이 마지막에 그 법사위의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 법사위도 18개 상임위 중에 원 오브 덤이 되는. 예. 그럼 서로 법사위 뭐 그렇게 꼭 우리가 갖겠다 말겠다. 그러니까 저건 좀 제도 개선을 차제해야 예. 법사위 가지고 저렇게 또 법사위가 그렇게 발목을 잡는 법안 통과에 있어서 그건 몰권이거든요. 예. 원래 체계 자구 심사라는 걸 가지고 내용까지도 지들이 예. 그럼 그 다른 동료 의원들 상임위에서 그 합의 처리한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예. 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그 의원들이 알면서도 저걸 고친다 하고는 그래 심지어 21대 국회에서도 뭐 여러 안을 가지고 토론들이 있었는데도 예. 결론을 못 냈어요. 전 차제에 지금 이 법사위가 저렇게 횡포를 예. 부리는 거의 월권적인 예. 저걸 좀 차제에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사위 기능을 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사위 기능을 좀 약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서로 여야가 합의를 그렇죠. 하고 거의 월권이에요. 누가 해도 법사위가 그때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저 법사위가 제가 14대 제가 처음 등원을 하고 17대 이때만 해도 예. 저거 비인기 상이라 예.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내 총무라고 그랬죠 그때는. 예. 야 법사위 좀 가달라고 가면은 저 모든 법안을 다 해야 되니까 예. 저거 우리 같이 게을른 놈은 뭐 엄두도 못 내던 부지런하시죠. 상임이고 그런 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게 저렇게 아주 거의 상원 역할을 하니까 이제 상임위 중에 상임위, 뭐 관문. 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 마지막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그래도 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하라고 예. 한 거는 최고 그 체계나 예. 그 자구의 문제가 없으면은 내용을 손대면 안 되는데 법사위 가면 그냥 저 자기들 그 멋대로 하는 예.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우선 전 그 좀 해결하기로 예. 서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뭐 여당이 갔든 야당이 갔든 별 문제가 안 되는 상임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전체 예결위까지 해서 18개 상임인데 예, 18개 상임위하고 어떤 그 여러 권한이라든지 기능을 이제 공평하게 하는 공동회의죠.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는 쪽에서 좀 접점이 찾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는 전에 같은 그런 그런 게 그 반복되니까, 월권적인 예. 그 권한을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예. 한은 지금 민주당도 뭐 아무리 180석이니 170석 예. 운운해도 되는 게 없으니까 예, 법사위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예. 심정은 이해는 가요. 그럼 운영위는 그러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까요? 뭐 한쪽 가지면 어떻게 또 다 욕심 내다 보면은 예. 또 역풍을 맞는 거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그건 관리에 따라서 예. 법사위 요번에 2개를 다 관리에 따라 달라고 하는데 예. 그건 자기들이 진 죄도 있다고요. 21대에서 법사위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 놓은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올권적인 법사의 기능을 조정하고. 다시 조정하는 걸 예. 전제로 해서 뭐 그건 뭐 어느 탐내지 않는 상임위가 되도록 만드는 게 먼저 선행됐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예. 자, 22대 국회가 이번 주에 이제 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못지않게 지금 개원이 됐는데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뭐 특검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해서 야권이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한 것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리고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고요.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타지말 방문 논란,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이런 부분들이 담길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이제 발의할 거라고 하는데 22대 국회 초반이 이 특검법으로 이렇게 좀 부딪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반부터 예. 아주 그 살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김정숙 여사 특검은 이게 아마 고발이 돼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아니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지. 이를테면은 그 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는 대통령이 관련돼 있으니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그걸 신뢰를 하겠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야당이 추천하는 저 특별검사에 의해서 하자 하는 명분이 되는데. 예. 아니 지금 그 권력을 행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고발된 거 검찰이 수사하면 되지. 저거야말로 저 김건희 여사 뭐 특검법 물타기 하려는 걸로 비춰지지. 네. 그게 무슨 특검이 그 특검까지 갈 일인지. 예. 그리고 전 자제 저 논란을 보면서 말이죠. 예. 제가 사무총장이 됐을 때 예. 저기 처음 될 그게 6년 전이죠. 예. 이게 국회 특활비가 소송에 져가지고 뭐 국회의장이 해외 나가 얼마를 썼냐 특활비 없애라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거의 뭐 80억 60억 되던 거를 거의 다 줄이고 조금만 이제 남겼는데 예. 그때 제가 그랬어요. 왜 국회 특활비만 없애라고 그러냐? 상권 분립 국가에서 그럼 청와대도 없애라. 근데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그 시대가 투명성을 그래 요구하고 하면은 저는 저 청와대 특활비도 예. 가능하면 좀 투명하게 예. 아주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뭐 일부는 그대로 존속시키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고 그 특활비 청와대 특활비 부분도 예. 그리고 또 그 6년 전 일을 가지고 그것도 뭐 하여튼 어쨌든 외교 행사에 그 대통령 부인이 한 걸 가지고 지금 뭐 밥값이 어쩌니 그걸 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는 게 예. 과연 아무리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물타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이 될런지 저는 별로 좀 치졸해 보여요. 예, 국민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내부 상황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원 당규 개정 논의가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당원권 강화, 요것도 상당히 큰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서 국회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 뽑을 때 당원들의 이제 의사를 좀 반영하는 쪽으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당대표에 임명된 사람은 이제 대선 전에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내용으로 이렇게 당원 당규를 바꾼다든지 이런 그 내용 쪽으로 이제 가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좀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너무 팬덤을 의식한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뭐 그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연임을 한다 안 한다 입장도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그러고 당헌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다 필요하다고 해서 네. 당의 헌법 아니에요 당헌이 그걸 저렇게 그때 자주 바꾸는 게
옳은 건지, 그리고 국민들 좀 눈치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냐. 예? 과연 아름답게 보겠어요. 저렇게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거의 지금 일극 체제가 완성이 됐다고들 보는데, 예. 그 힘이 있을 때 힘을 좀 남용하면요, 꼭 역풍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이제 강성 팬덤인데, 거기에 그렇게 끌려다니면요, 이제 그만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예. 총장님 보시기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걸까요? 무슨 의장하고 예. 원내대표를 뽑는데 무슨 당원들한테 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 300명이 뽑는 거 아니에요. 의장을. 예. 근데 이제 물론 다수당이 먼저 근데 자당 후보를 뽑는데, 이제 의장 후보를 뽑는 거죠. 예. 거기에 당원들의 당직을, 전당대회니 이런 거 열어가지고 당 대표를 뽑고 하는 거는 다 당원들한테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일반 국민 여론을 얼만큼 넣느냐, 지금 국민의힘도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고, 그건 예. 몰라도 국회직을 어떻게 거기에 당원들, 그럼 대의제를 왜 해요? 예. 예. 전 그건 국회직의 당원권까지 이제 강화하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요. 예. 국민의힘 말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일단 전당대회 시기를 프랑스 파리 올림픽 전에 하기로 오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 7월 26일부터 열리니까 아마 7월 26일 전에 7월 중순쯤 중순 이때쯤 열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현재는 단일 지도 체제인데 8년 전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집단 지도 체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에서 총선에서 지니까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바꿨는데, 이후에 총선 연거푸 또 2번 더 지니까 이제 이번에 그걸 좀 지도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는 것이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그걸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 같고, 또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은 너무 또 중구난방해서 지금 또 봉숭아 학당 시즌 2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예. 일장일단이 있죠. 이제 집단지도 체제는 또 집단지도 체제로, 아까 봉숭아 학당 소리도 나오고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지금 당 지도부라고 하는 게 단일 지도 체제는 최고위원이라는 게 아주 경량급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근데 집단지도 체제는 최고위원들이 다 무게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그것도 미세하게 들어가면 합의제로 운영하는 게 원래는 최고위 합의제면 그게 순수 집단지도 체제인데, 지금 절충형 얘기도 나오고 하대요. 근데 또 이 단일지도 체제에서, 지금 단일지도 체제 아래서 최고위원들 누가 최고위원 대접을 합니까? 초선들도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경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전 원래부터 가능하면 집단 지도 체제가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그런 어떤 단점이 있더라도 그거는 또 그 안에서 그게 서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공개적인 마이크 잡고 한마디씩 하면서 이견을 노출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예. 또 사전에 서로 그게 이제 지도력이고 리더십이고 정치력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 혼자, 그럼 지금 같은 이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경선에서 진 사람은 당무에서 완전 소외되잖아요. 예. 된 사람 위주로. 또 예. 그게 갖는 여러 가지, 오히려 전 그게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집단 지도 체제 쪽으로 정당은 운영하는 게 더
제 경험으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예, 뭐 봉숭아학당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 거기서 개파 갈등 같은 것들은 정치력으로 그건 뭐 극복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그 정치력을 발휘해야 불가피한 면이 되겠 있지만, 예. 그 지금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란이 좀 한창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또 민주당은 뭐 영남권의 이제 원외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뭐 차떼기 이런 것 때문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거 아닙니까? 돈 먹는 하마 이제 이런 오명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뭐 이제 유급 사무원이라든지 또 후원금을 모금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은 뭐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지구당을 좀 부활하는 게 어떠냐, 뭐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원래 지구당을 그때 돈 먹는 하마라고 해서 예. 없앤 게 뭐 구대기 무서워 장 못 당구는 격이었다고 봐요. 예. 이건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상화시키는 거라. 그동안 비정상이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지구당이 없습니까? 각 당이 다 지구당이 있어요. 예. 이름을 당원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사무실도 지방의원들하고 합동사무소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사무실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면 편법적으로, 예. 예, 편법이고 또 회의, 거기서 회의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 시도당하고 백슨이 뭐 다 거기다 그런 걸 해놓은 게 다 불법이에요. 예. 그걸로 벌금 본 현역 의원들도 몇 명 있어요. 그 걸면 그 300명 그 300명이 아니라 254개, 그렇죠. 500명이 여야 다 걸릴 거야 아마. 예. 지금 사실상 당원협의회가 지구당을 대신 하는 건데 법적 지위를 못 갖는 거하고 뭐 후원회도 못 두게 하는 거지. 아니 그러고 그 뭐 전당대회라거나 그런 거 선거를 치를 때 돈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면, 아니 지구당 아니라 당협으로 다 돈이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지구당이 갑자기 없던 게 괴물이 하나 돈 먹는 하마가 새로 탄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저렇게 바꿔놓은 걸 뿐이에요. 그 당원협의회라고. 예. 뭐 명칭은 조금씩 뭐 지역위원회라고도 하고. 예. 선거를 치르는 주체가 되잖아요. 예. 시의원, 구의원 공천을 어디서 합니까? 지역에서 하잖아요. 각 국회의원 선거구단이. 당협위원장? 예. 예. 그러면 그걸 법적인 지구당을 하는 게 전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지구당 부활은 하는 게 좋다.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떤 과거에 이제 돈 먹는 하마 이런 뭘 돈 먹는 하마 있어, 좀 지구당. 저기 차뜨기 해가지고 뭐 전부 지구당에 보냈나요 어디? 네. 중앙에서 다 썼지. 그래서 지구당 부활은 하는 게 옳다. 정상화되는 거라고 봐요. 정상화되는 정당 정치의 정상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정치한수 지금까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